안녕하세요. 주인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장관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건데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분리 진행과 신설학과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기존의 전형 진행과 그리고 새로 변화된 사항들을 함께 다룰 텐데요. 함께 컨텐츠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시 모집 요강 확인하겠습니다. 전형 요약 먼저 보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과거부터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인데요. 유형을 보시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형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1단계 3배수 그리고 2단계 면접 30%로 진행을 하며 서류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 평가로 선발을 합니다. 이 서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전형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교과 인원을 축소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년도 194에서 올해 209명으로 오히려 15명 정도 늘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요. 이는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탓에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광운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서 본인이 최저가 없을 때 유리한지 불리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광운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와 AI 로봇 전공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설학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낼 만한 커리큘럼이나 지원에서의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분리되어 실시되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모집 인원도 한번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학년도 기준 491명에서 2024학년도 535명으로 약 10% 정도 학생부 종합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접형으로 봤을 때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률 측면에서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올해 서류형과 면접형을 분리 실시하는 학교는 명지대, 성신여대, 세종대, 단국대, 가톨릭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각 학교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지원할 만한 학교는 어딘지 찾아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도 보면 학생부 종합 면접이 수능 전에 있습니다. 즉 수시 납치를 고려해서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없는 수시 참여자가 많은 형태입니다. 면접 참석률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성적이 지금 수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수시 납치를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광운대학교보다는 다른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교과 전형도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내신이 좋지만 수능까지 챙기지는 않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학교일 듯합니다. 세부 전형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단계 3배수, 2단계 면접 30%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안내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에서도 동일한데요. 다른 점으로는 면접형에서 반영 비율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원자의 결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100% 서류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약간의 방향성을 맞춰보면 좋겠죠.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면서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적합할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안내입니다.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든지 공통적으로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면접형보다 서류형에서 학업 역량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만약 본인이 학업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면접에 자신이 있으면 면접형, 학업 역량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서류형을 적어보는 식으로 각 전형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은 꼭 읽어보면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절하게 어떤 항목에서 각 요소를 보는지도 알려주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와
면접형 사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면접 반영 비율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면접형은 논리적 사고력, 소프트웨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는 건데요.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창의적 사고력 외에는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해보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겠습니다. 산출 파트를 보시면요. 6등급부터는 4점 차이로 시작해서 8점, 10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산출을 할 때 평균 등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등급 하나, 6등급 하나 있는 학생과 2등급, 5등급 학생은 평균 3.5등급으로 같게 느껴지지만 점수는 각각 188점과 190점으로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등급 아래의 성적이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유의해서 꼭 성적 산출을 통해 비교 우위를 확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광운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광명상가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역시나 최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